네, 2014년 9급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위치의 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심 위치의 칙도가 뭐야? 이게 바로 대표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표값 뭐 있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술평균보다 이 중앙값이 이상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니? 아니죠. 그쵸? 중앙값은 뭐야? 자료를 순서대로 놨을 때 가운데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값, 뭐 여기에 뭐 1억, 월급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뭐 1억, 10억 이런 값들이 있더라도 중앙값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죠. 산술평균은 근데 뭐에 모든 자료를 다 더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10억 이런 자료만 들어가더라도 평균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는 그런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 더 받는다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죠. 산술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값의 수로 나눈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자료값들 중에 그 자료의 중앙값과 동일한 값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자료가 1, 2 이렇게 두 개만 있어봐. 그럼 짝수개니까 얘네들의 뭐에 평균 내서 중앙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앙값이 몇이야? 1.5니까 자료에는 1.5가 없지만 1.5인 중앙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빈값은 자료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의미한다. 이게 최빈값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번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죠. 잔차의 합은 0이다. 그렇죠. 시그마 2는 0이죠. 누구도 0이야? x2도 0이고 시그마 y 햇 2도 0이라고. 특히 0이 아닌 놈 누구야? y2 얘는 0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이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결정계수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해도 되는데 단순회귀 분석일 때는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 둘이 같다.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종속 변수의 표본 분산과 같다. 요게 일단 틀렸죠. 추정된 직선은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점 바 x, 바 y 여기를 지난다. 맞죠? 그렇죠? 여기를 지난다를 이용해서 베타 제로의 추정량, y 절편의 추정량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누구야? MSE죠. MSE는 뭐야? SSE를 n-2로 나눈 거잖아. 그렇죠? 이게 오차항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 종속 변수의 표본 분산 뭐야? 종속 변수의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하면 SYY가 되는데 얘가 SST고 얘가 표본 분산이니까 n-1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얘를 MST라고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차항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오차항 갖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오차에 대한 추정치인 잔차들 갖고 분산을 구해야지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속 변수의 표본 분산은 오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해갖고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장들이 그래도 다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3번 문장 처음 보는데 틀린 것 같은데 확실히 틀린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나머지 문장들이 쉽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3번 확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라는 문제죠. 그렇죠? 1번도 옳지 않은 것은, 2번도 옳지 않은 것은, 3번도 개념에 대한 문제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은데 계속해서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A 합집합 B랑 교집합을 더하면 둘이 더한 게 되니 이렇게 넘기면 되죠. 교집합을. 그럼 합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합에다가 교집합의 확률 한번 빼줘서 구하는 거 맞게 되죠. 2번 세 개의 사건에 대한 합집합의 확률은 세 개 다 더하고 교집합 한 번씩 빼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세 개의 교집합을 세 번 빼버렸으니까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이것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네. 그쵸? 이거 성립한다 그랬죠. A, B가 독립이면 다 독립이라고. A랑 B여, A여랑 B, A여, B여 얘네끼리 서로서로 뭐라고? 다 독립이라고. 그쵸? 요것도 당연히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4번. 둘씩 독립이 세 사건 A, B, C가 서로 셋이서 독립이 아닐 수도 있냐라는 거죠. 그럼 아닐 수도 있는 사례를 뭐 해줘야 돼? 예시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죠. 이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근데 이 사례를 시험 시간 안에 찾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2번에서 2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하고 찍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자, 근데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4번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 동전을 두 번 던져.
자, 그래서 A는 첫 번째에서 앞면 나오는 사건, B는 두 번째에서 앞면 나오는 사건, C는 두 개의 동전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인 사건이라고 쳐봐. 자, 그럼 두 번 동전을 던지니까 총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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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죠. 4개 중에 2개니까. 자, B가 일어날 확률,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도 역시나 2개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될 겁니다. 다음에 C가 발생할 확률은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 앞 이렇게 나오면 되고 뒤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PA 교집합 B를 구하면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요 경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고 걔는 얘네 둘이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는 뭐야? 독립이 되는 거죠. 자, 비교집합 C는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역시나 앞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4분의 1이고 그것도 둘이 곱해서 나오는 경우랑 똑같아지고 당연히 똑같이 PA 교집합 P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앞이기 때문에 얘도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는 뭐가 돼? 독립이 되죠. 근데 셋이 독립인 경우 셋 다 독립인 경우는 첫 번째도 앞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 나오는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여기 앞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인데 만약에 얘네 셋이 독립이려면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값이랑 뭐 해줘야 돼? 같아줘야 되는데 얘네가 다 2분의 1이다 보니까 다 곱하면 8분의 1이 돼서 같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셋이서는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둘씩 독립, 요 값들이 얘네 둘이 곱한 확률 값으로 표현된다 정도만 갖고 셋이 독립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셋이 독립이려면은 이렇게 세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 세 확률의 곱으로 표현돼야지 셋이 독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성립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0 또는 1의 값만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 그러면 x는 무슨 분포 따르는 거야? 베르누이 분포 따르는 거죠. 0 또는 1만 나오는 거야. 딱 한 번만 했을 때. 그쵸? 그럼 베르누이 분포라고. 이런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번 한 게 뭐야? 그게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항 분포의 표현법을 이용해서 1, p 요렇게 쓰게 됩니다. 한 번만 시행해서 0 나오든 실패하든 1, 성공이 나오든 한다고. 그때 나올 확률이 p가 된다고. 근데 요 x의 평균과 분산이 요런 관계가 있대. x의 평균은 4분산이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평균 여기를 구해보랍니다. 자, 요렇게 쓰고 나니까 x의 평균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둘이 곱한 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항분포일 때 np가 평균이라고. 근데 베르누이는 특이하게 n이 몇인 경우? 1인 경우라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p 요렇게 되고 4 곱하기 분산 어떻게 돼? npq 요렇게 곱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p 곱하기 1-p 요렇게 해서 구해지면 되죠. 자, 그래서 p를 약분해. 요렇게. 이 일은 4 곱하기 1-p 요렇게만 남게 되고 따라서 요 부분이 뭐야 돼? 4분의 1이어야 되므로 p는 몇이야? 4분의 3이 되죠. 그리고 원래 p가 뭐였어? x의 기대값이었다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0 또는 1의 값만 가지는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구나. 그래서 요렇게까지 쓰는구나. 요렇게 해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뭐 베르누이 분포인 게 몰랐다 치더라도 그냥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아, 0 또는 1만 나온대. 그럼 그때 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모르잖아, 확률. 그럼 여기 미지수 x는 똑같이 겹치니까 그럼 여기를 p라고 하고 그럼 여기 나머지 확률이니까 1-p라고 쓰면 되겠네 하고 요 상태에서 여기 조건에다가 맞게 대입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이 됐든 이 방법이 됐든 풀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0 또는 1만 나와. 한 번만 해서 0 또는 1만 나와. 그러면 아, 베르누이 분포구나 떠올려서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시행일 수가 한 번인 경우니까 요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분산은 범위는 4분위 변동 개수는 3포도를 한번 구해서 크기 비교해 보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진짜 산포도 구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을 살펴보시면 10명의 연령합은 400이다. 10명 다 더하면 400이래. 그럼 표본 평균은 몇이야? 40이다. 400 나누기 10 하니까 40.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연령 제곱합은 18,286이래. 시그마 x 제곱 다 더한 값이 18,286이란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표본 분산 구할 수가 있죠.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n-1분의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바 x의 제곱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고. 지금 n이 10이니까 9분의 제곱합 다 더한 거 18,286 빼기 n은 10 곱하기 바 x의 제곱 40의 제곱이니까 1600 요렇게 되겠죠. 다시 쓰면은 9분의 요 값이 16,000이니까 여기서 16,000 여기서 16 요 부분 빼주시면은 2,286이 됩니다. 자, 그럼 표본 분산은 9분의 2,286이고 그 다음에 220보다 큰지 알아보라니까 9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 자, 그래서 220에다 9 곱하면은 1800에다가 180 더하는 거니까 1980이기 때문에 2286이 여전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220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뭐에 맞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표본 범위라고 뭐 n-를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범위 그대로 구하듯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시면 된다고. 그럼 67에서 14 빼면은 53 나오는 거 맞게 되죠. 다음 표본 4분위 범위 어떻게 구해?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 빼는데 이 4분위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일단은 외워놓으시고 그 한 가지로 풀어서 맞으면 맞다라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쓰는 한 가지 방법은 10개잖아. 반절로 잘라. 그럼 5개 자를 수 있죠. 요 5개에서 중앙값 구하고 요 5개에서 중앙값 구해서 걔네들이 1, 4분위수, 3, 4분위수라는 거야. 자, 이 5개 갖고 중앙값 구하면 요 29가 가운데잖아. 그래서 걔가 1, 4분위수. 여기 큰 쪽에서 5개 중에 가운데는 50이니까 얘가 3, 4분위수가 됩니다. 그래서 빼면은 21이기 때문에 20보다 크다 맞게 됩니다. 자,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사분위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구하더라도 무조건 20보다 크다는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표본 변동계수는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분의 표본 표준 편차 요렇게 해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표본 평균은 40이란 거 알았어. 근데 표본 표준 편차가 몇이야? 여기 9분의 2286에다가 루트 씌운 놈이죠. 그렇죠? 그럼 루트 9분의 2286이 되는데 2286이 일단 9로 나눠지나 해봐야죠. 9이 18, 48이면 95, 45, 36이니까 94, 36이니까 25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40분의 루트 254가 되는데 얘가 2분의 1보다 크니 그럼 얘가 40분의 20보다 크냐 말이죠. 20은 다시 루트로 쓰면 몇이야? 루트 400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0분의 루트 400이야지 2분의 1인데 얘는 40분의 루트 254니까 요거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5보다 크다는 4번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제곱도 나오고 해서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